예,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이 합당을 놓고 물밑에서 막 아주 깊숙이 흐르던 그 내용이 아예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적어도 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게 사실 최고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갈등이 정점으로 올랐을 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 최고위원 회의 바로 옆에 있어요. 정청래 대표랑 이현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당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조문 정국에 갈아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겠죠. 예,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은 뭐 지난주 이 문제가 내내 들끓었을 문제였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이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예. 뭐 이제 시작이다. 상당히 긴장감도 좀 아주 팽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합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 층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두 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중도 개혁적인 방향, 중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분 문제가 걸리겠죠. 그렇죠. 지분 문제 네. 이미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당 대표를 조국 대표 공동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합당이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는 정체성 논쟁입니다만 예. 아래 물밑에서는 지분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서로 간에 어떤 손익 계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의심이 일각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이 된 이후에 당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문제들도 지금 정치인들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이전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측 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합당이라고 하는 본질적 내용보다는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들의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충돌할 건지 예. 아니면 누군가 중재안을 통해서 중재할 건지 이 두 가지의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일까지 전개될 투표 예. 권리당원 1인 1인 1표제가 중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주 그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들은 화요일 날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제2라운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하게 됩니다. 김종국 부원장께서는 조금 드라이하게 얘기하셨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2인자, 3인자의 당권, 대권 용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당권 경제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 조국 대표가 대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했어요. 예.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이 태양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문정복 최고위원도 대표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을 줘도 되냐? 예.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상당히 토론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국민의힘 같으면 제명한다고 그랬을 건데 제명도 안 오히려 되고 건전하게 토론하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예.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지금 합당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왜 지금이냐? 예, 당원들도
아니 지금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고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과 합당하면 정말 선거 유리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 예. 이걸 좀 정청래 대표께서 잘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의 명분은 조국 혁신당과 한 뿌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예. 또 언젠가는 합당해야 될 정당입니다. 그러면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런 명분을 전격적인 발표 형식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과 좀 상의하고 또 이거 당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청와대와 더 소통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건데 예. 왜 당대표가 전격적인 발표 형식으로 갔을까? 이게 당대표가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실제 당원들 사이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득해야 되는 시기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지분 나눠 먹기 위해서 일부 조국 혁신당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도 있고 또 공동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조국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어요. 뭐 당명 변경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거부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합당을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승리는 대통령이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도 열었죠. 예.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세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부동산은 막아야 된다. 폭등은 막아야 된다. 투기는 막아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아젠다가 지금 정책이 성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예.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지금 이 시기에 맞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방선거 승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끌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최고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있고 예. 당원들에게도 상당수가 있어서 예. 당대표의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표현이 이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논의가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얘기해요. 한준호 최고위원 전 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지금 경기지사를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냈거든요. 이 메시지는 정말 합당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명분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조국 혁신당 후보에게 공정한 경선 룰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예. 지분이나 당명을 변경하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합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 합당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합당이 되느냐 안 되냐와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 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분인데 비슷한 얘기에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암묵적 반대를 저런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절차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절차가 갈등으로 비화되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이것이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처음 시작부터가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볼 땐 DJ부터 시작되었던 민주당의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가치 예. 이 부분들은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명칭은 변경이 안 된다. 그랬죠. 민주당으로 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일종의 중재안, 강력한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그 중재안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좀 세게 얘기했죠. 예를 들면 뭐 토지공 개념 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굳이 태양 뭐 2개, 3개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매우 강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의 이야기는 상당히 애들로 얘기했었습니다만 예. 반대의 입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표현한 예. 거라 생각이 들고 저런 흐름들이 당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지 않을 거라는 흐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꼭 합당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원만한 관계,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이런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아니 않겠다. 그러면 네. 지금 더 민초라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당론이 중단했는데 현재 보도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최고위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최고위는 정청래 당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당신들 얘기 다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위원 개별로서 얘기하는 거지 권리당원 전체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할 것이고 제가 왜 수요일을 얘기하냐면 화요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됐을 때 만약에 네. 권리당원 그게 1인 결정적인 1표 감자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당원들의 얘기들을 1인 1표로서 반영하고 싶어해. 예. 그러니 합당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위의 논의도 중요하겠으나 권리당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만약에 합당으로 가자라고 다수 의견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당 지도부가 따라야 될 길이 아니야?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이 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잡음까지 감내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국정은 누가 이끕니까? 대통령이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요한 드라이브를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로 막아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쭉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타협 지점에서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타협에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뭐냐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본회의장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정청래 대표 옆자리가 이현주 최고위원 자리네요. 수석 지금 최고 개념. 예, 수석 최고위원 자리여서 이제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렇게 불편하게 옆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한테도 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이 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지금 국정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정작 당에서는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국민 볼송 사나운 모습 연출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뭐 상황만 놓고 보면 누구나 보든 명확해요. 우리도 집권 여당일 때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이 당을 비우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를 두고 명확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중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 세력이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친문 세력을 업고 나중에 대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시 태양이 뜨려고 하니까 지금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그 억누르려는 힘이 세냐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의 힘이 세냐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같은 당내 문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그 민주당도 자중자애할 때입니다. 예. 손정 변호사님도 할 얘기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김민석 총리가요, 진짜 이게 공무원이 만나 국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만나는 의심이 들어요. 이분이요, 이번에 신년 할애식을 영등포구의 민주당 신년 할애를요, 총리 관저에서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당원들에게 그 신년 할애했고요. 그리고요. 그거 확인된 건가요? 그럼요. 그런 게 다 확인된 거죠. 그리고요, 오늘 사설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또 이게 뭐냐? 이번에 이해찬 총리 사회장도요. 사회장은 사회 덕망 있는 분이 하면 돼요. 총리가 얼마나 바쁜데 상임을 맡아가지고 지금 5일 가까이 계속 상주 노를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자기 정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 2박 5일 갔다 오면서 벤스 대통령이 만났는데 오자마자 그냥 25% 관세 뒤통수 맞았잖아요. 어떤 합의 성과가 보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이진숙 위원장도 정치 중립으로 그때 수갑차고 한번 갔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도 저는 공무원이에요. 예.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총리를 저는 처음 봤어요. 3프로 TV 유튜브 나와가지고 8월 달에 내가 당대표 나온 게 로망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총리가 그렇게 정치하는 자리입니까? 나라에 국정 현안이 많은데 김민석 총리 자중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좀 일을 잘하면서 정치도 하면 좋아요. 일 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데. 예. 아이고 신년 할애를 국무총리 공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뭐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 사람들과 신년에 할애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물이신데 상주 좀 하면 안 됩니까? 조사 좀 읽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정치가 너무 소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가 통합과는 먼 고립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경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감옥에 계시는데 경로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예. 제가 이럴까 봐 발언 기회를 안 드렸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공론이 필요해요. 아니 네. 김민석 총리가 지금 총리로서 관저에 본인의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인사들만 초대하는 게 이거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뭐 짧게 얘기 영등포구에 듣고 있는 모든 넘어갈게요. 사람을 초대했다면 예, 예. 모르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간을 개방하면서 많은 분들 갖다 맞아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자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죠. 답을 안 합니까 그러면? 기자가 질문해서 답을 한 거예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 어떤 프로입니까? 말씀 경제 프로잖아요. 가서 경제 문제 뭔지 물어보다가 그 얘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처럼 무슨 다다미망을 만들었습니까? 히노키를 만들었습니까? 그다음에 골프장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있는 방에다가 불러서 와가지고 한 건데 뭐 앞으로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면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해야죠. 김민석 총리.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왜 공간에 자꾸 더 붙여?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대하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초대해서 국정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저기 앞날은 이제 김종국 부원장이 앞서 얘기한 1인 1표제를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락이 될 것도 같은데 그 영상 보고 짧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 대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원들께서는 당 대표에게 탓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앙위원회 이제 투표가 되는데 저번에는 재적이 모자라서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과 맞물려 가지고 재신임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좀 그런 거는 톤 다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된 거는 찬성률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니라 숫자 때문에 이제 예. 투표 참여 때문에 부결이 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다수의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인 1표제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투표 참여율이 저번에 비하면은 2배는 안 됩니다만 31%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앙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야말로 1인 1표가 필요하다는 당의 방향으로서 이걸 선택할 건지 예. 아니면 지금 합당론과 결부시켜서 중앙위원들이 판단할 건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 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도 부결된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앙에서 부결된다고 하는 건 1인 1표제의 부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합당 문제에 대한 것 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재신임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뭐 당대표를 그만둬라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이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예. 예를 들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라운드로서 합당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소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예. 상당히 사태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 정도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내일 그러면 저녁 수준이면. 수요일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뭐 더미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예. 아까 우리 옆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문제가 되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선을 여러 가지 넓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도 많을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예. 좀 그런 중재안 정도로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